오늘 들어가지 말아요. 사장님, 부탁이야. 하지만 공장 사장과 유부녀 직원의 불륜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조용했고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그 공장은 늘 조용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도시 외곽, 차로 몇 번 지나쳐도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의 작은 공장이었죠. 기계 소리는 일정했고 사람 수는 적었고 그래서 하루의 흐름은 늘 비슷했습니다. 60대의 사장은 그 공장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 하나둘 기계를 들여놓고 직원들을 늘리고 그렇게 지금의 규모까지 키워온 사람이었죠. 그에게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래 함께한 공간이었고 기쁨도 좌절도 대부분 이 안에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장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뻐도 조용했고 힘들어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죠. 이제는 대부분의 책임을 내려놓아도 될 나이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슬슬 쉬어도 되지 않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사장 자신도 남은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공장에 들어온 건 몇 해 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유부녀. 경력직으로 들어왔고 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미모라고 하기엔 과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은 늘 담백했고 긴 생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다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번 보면 눈에 남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장도 그녀를 그저 여러 직원 중 한 명으로 대했습니다. 특별히 말을 붙이지도 않았고 사적인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면 공장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계 소리는 같았고 다른 직원들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상하게 빈 느낌이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장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느끼는 막연한 허전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은 늘 일정했습니다. 사장은 항상 직원들보다 먼저 공장에 나와 있었고 사무실에서 하루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시간도 늘 비슷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잠깐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인사하는 습관까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사장은 그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했고 일부러 말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시선이 오래 머물까 봐서였죠. 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 잠깐 머뭇거리는 동작, 사무실을 나가기 전 뒤를 돌아보는 시선, 아무 일도 아닌 장면들이 사장의 하루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도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죠. 사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리 없다고요. 그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착각이 생긴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퇴근한 뒤의 공장은 유난히 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사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는 남편이 있었고 오랜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서로 크게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녀는 그 관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식었을 뿐이라고, 이 나이의 부부라면 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의 시간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가 오래 인식된다는 느낌, 그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분명한 경계선이었으니까요. 선을 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시선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안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이 감정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둘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다고,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그때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흐리기만 하던 하늘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무너져 내렸죠. 작은 공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기계 소음이 멈춘 작업장 안에서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날은 직원들이 유난히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고 누군가는 버스를 놓칠까 조급해했죠. 그렇게 하나둘 불이 꺼지고 공장 안에는 사장과 그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그녀의 등을 사장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낮고 차분했지만 그날따라 조금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차로 태워다 드릴게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버스 타면 돼요. 이미 익숙한 거리였고 늘 혼자 다니던 길이었죠.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대답처럼 더 거세졌습니다. 그녀의 구두 앞에서 물이 튀었고 치마 자락이 금세 어둡게 젖어들기 시작했죠. 사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자신의 우산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죠. 타세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절해야 맞는 상황이라는 걸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가는 어깨와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을 반복된 저녁 풍경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순간부터 차 안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유리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의 시선도 같이 흔들렸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볼륨은 작았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장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핸들 위로 보이는 그의 손에는 미세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죠. 비 오는 날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녀 역시 그날 평소의 자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늘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둘 사이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요. 사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뒤에 남은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유리창에는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내릴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머무는 이 미묘한 온도가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신호를 기다리다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요즘도 바쁘시죠?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선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늘 그래요. 그 대답 뒤에는 설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말의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죠.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와이퍼 속도가 빨라졌고 그 리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차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죠. 평소라면 안도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우산 쓰세요. 라며 다시 우산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받으며 손이 스쳤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고 일부러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각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에 닿았고 차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 보였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말은 늘 하던 인사였지만 그날은 다른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말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에 젖은 건 옷뿐만이 아니라는 걸요. 마음 어딘가가 이미 천천히 젖어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 차 안의 공기, 손이 스쳤던 감각,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선은 넘지 않았지만 선이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느껴진 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빗소리만 들리면 그녀는 자꾸 그 차 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걸 아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사람은 어떤 순간부터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선택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녀에게는 그 비 오는 날 이후가 바로 그런 시간이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근했고, 일을 했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무게가 계속해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사장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는 여전히 사장이었고 그녀는 직원이었으며 둘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다고요.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하며 고개를 숙일 때, 서류를 넘길 때, 무심코 웃을 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죠. 사장 역시 변하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말투, 같은 거리, 같은 태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다는 걸요. 그는 그녀를 피하지도 더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중간 지점이 오히려 가장 잔인했습니다. 서로를 느끼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하는 거리. 그 거리에서 둘은 매일 조금씩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이 겹쳤고 다른 직원들은 먼저 퇴근한 뒤였습니다. 작업장에는 기계 소리 대신 형광등의 미세한 웅웅거림만 남아 있었죠. 사장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공장 한가운데서 둘은 또다시 같은 공간에 남게 된 셈이었죠. 늦네요. 그의 말은 가볍게 던진 인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괜히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녀는 자꾸만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입이 마른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마음이 불안했죠. 사장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 앞에 컵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설탕도 크림도 없는 블랙 커피였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마시던 그대로였죠. 그 사실이 그녀를 더 흔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 옆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근 자주 하면 힘들죠.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있어도 비슷해요. 그녀의 대답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말이 끝난 뒤 스스로도 놀랐죠. 집에 있어도 비슷하다는 말은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말을 덧붙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말을 들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이라는 명분은 늘 충분했죠. 작은 공장이었고 인원도 적었으며 결정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들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거워졌고 공장을 떠난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감정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보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에도 돌아가기 싫어지는 마음이요. 사장은 그녀를 보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은 언제나 일정했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더 오래 귓가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걸 일부러 삼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결정적인 날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회의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죠. 다만 그녀가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을 뿐이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둘은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거리는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요. 둘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그 말을 하기 훨씬 전에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 멈출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질문에는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아주 조용한 확신이었죠.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를 오래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둘은 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선은 여전히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을 지키는 이유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언제 무너질지만을 기다리는 시간뿐이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달콤한 시간이라는 걸 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공장 안의 모든 소리가 한 박자씩 늦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기계는 멈춰 있었고 불은 반만 켜져 있었으며 창밖에서는 밤 공기가 유리창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집으로 바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다짐을 끝낸 상태였죠. 오늘만 아무 일 없이. 하지만 인생은 늘 다짐이 끝난 바로 다음 순간에 시험을 던져옵니다. 사장은 퇴근 직전 그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짧은 부름 하나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묵직해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의식될 만큼 고요해졌죠. 사장은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 기다렸고 사장은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단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고 이미 준비된 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 하나로 둘은 서로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까지요. 사장은 한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그 거리는 여전히 안전한 선 아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을 수없이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인정은 가장 위험한 허락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기억이 그날로 되돌아가라는 신호처럼요. 사장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녀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그 깨달음이 마지막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날 밤 가장 큰 선택이었습니다. 사장은 돌아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가 말하다 멈췄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이에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끝이라는 선언도 아니었죠.
다만 그 순간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지막 핑계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넘쳐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밤 이후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비가 그쳤을 때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잔인한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불은 환했고,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녀만 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장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장은 사장이었고 그녀는 직원이었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서로의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은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조용히 살아낼 뿐이죠. 그리고 그날 밤은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